팩이 어제 거? 아, 오케이. 어제 도착한.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변동성을 꼭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못 견디면 그러니까 1, 2, 3이 뭐냐 투자할 때 원칙 그거 먼저 얘기해 줄게. 1, 2, 3의 원칙이 뭐야? 대원칙. 못 알아보고 있지. 잃지 않는 것. 1번 잃지 않는 것, 2번 잃지 않는 것.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손절하거나 막 이렇게 해. 안 해도 돼. 이거 하는 순간 피폐해져. 그러니까 이 멘탈에 대한 시험을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돼. 연을 안 하고 나 여유 잘 자고 그러고 그냥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도 되는데 코인 하는 순간 매 순간 봐야 돼. 24시간이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기분 좋고 이거 더 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막심한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야.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어. 나는 최대가 아니라 여유가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못하면 못한다고 또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제 버티는 애들은 또 버티잖아. 근데 또 충분히 또 자기가 한 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벌었는데 팔질 않고 있다가 또 10만 원 빠져. 그럼 본전이야. 이래 출렁출렁 거리는 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못할 때가 있어. 근데 물론 크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해. 이게 이제 주기가 있어. 이 변동성이 있고 이 변동폭에 대한 이 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고점과 저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지? 뭐 트럼프 변수에 뭐의 변수에 이런 변수들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또 움직이지도 않아. 트럼프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는데 시장에서는 거꾸로 해석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변동성 먼저 얘기해 줄게. 꼭 하려면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갖고 해야 되지?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S&P 500이야. 재미없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40%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작년에 70% 오르고 이번에 진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40% 올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S&P 500은 정말 1, 2%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막 딴 데는 몇 프로, 막 9%, 10% 하루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뭐지? 아, 물을 타서 잡혀 있는데 얘가 아직도 올라도 뭐 1% 올라가고 2%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야 현재 내 기준으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 타서 빠져나와야 돼. 이걸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상황인 거고 세계적으로는 아직 경기가 풀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불장일 때는 이런데 만약에 꼬꾸라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처박힐 수 있다. 근데 이제 6천선을 또 탈환해서 8천선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5천선을 넘어갈 때는 한번 얘네들이 장난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 근데 다행히 견디고 올라가서 결국은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이런 심리는 뭘까 원인이 여러 주식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받아들인 건 그냥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냥 신뢰가 좀 커졌지 않았을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한국의 저력? 뭐 이런 게 그냥 다 두드러진 것 같아. 그리고 국무회의 방송 보면 그냥 믿음직해. 뭘 해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뢰가 증권사 대표나 회장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내가 볼 때. 근데 일단은 S&P 500 이게 제일 먼저지. 옛날에 얘기했던 이게 거의 금에 준하는 거고, 그지? 이렇게 금은 근데 그게 없잖아. 배당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ETF지. 어떤 걸 이제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분야를 정해야 돼. 자기가 우주. 그러면 어느 기업? 핫한 지금 이름은 알겠지? 스페이스X 상장한다잖아. 한번 하는 순간 삼성전자 2배 시총 가치를 받는다잖아.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미래에셋이 2천억인가 투자했다는 거야. 기본 8배 먹는데 8배. 야, 씨. 그래서 미래에셋 가지고 나는 미래에셋 그래서 산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얘네가 4위 업체를 샀어. 네이버하고. 나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기업 개별 주식을 사기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이제 막 하루에 18% 뜨고 막 15% 뜨고 10% 빠뜨렸다가 다시 또 뜨고 아무튼 우상향하고 있어. 그런 데는 이제 사고 팔고 물타기 하는 건데 그렇게 뭐 큰 돈을 하는 건 아니고 우주 그 다음에 양자 이거는 좀 지났어. 양자 컴퓨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주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건 뭐 이미 너무 보험 문제만 남았잖아. 보험 어떻게 책임 소재 어떻게 가릴 거냐. 근데 미국에서 오하이주가 하나 나왔어. 그 오하이주에서만 실험적으로 이 인공지능으로 하는 운전이 사람이 내는 사고율보다 좋으니까 보험료를 싸게 해. 그래서 실험적으로 지금 나왔어. 상품이 머스크랑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그래서 보험 문제도 풀릴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재미를 못 보겠지. 그 다음에는 그 배터리. 근데 이건 너무 한 번씩 다 친 거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방향성을 가지고 옮겨가. 우리가 아직 미지에는 없지만 그걸 따먹고 싶어해. 그런 게 이제 우주가 제일 큰 거고 양자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배터리나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된 거고 뭐 여기에 이제 AI나 로봇 뭐 피지컬 AI나 뭐나 요걸 지금 우리는 포커스를 잡는 거지. 우리의 역량은 여기는 안 되니까. 물론 연구자들은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 키워드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ETF로 해서 하면 돼. 그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최근에 에너지도 뭐 뭘 데이터 센터든 뭐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자력이든 뭐든 현대자동차가 뭐 저기 아산 거기다가 많이 만든다며 단지를.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 그래서 떴다고 하는데 에너지는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탄탄하지 그냥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다 할 수는 없어. 그랬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정해서 올인 하는 것보다 꾸준히 사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해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더 각광을 받는 시대인 것 같아. 거기에 이제 3단계가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기업 자체를 사는 거지. 가령 뭐 코스트코 배당률 높고 탄탄하고 $1,000에서 $1,000 넘었다가 그러니까 뭐지? 지금 700까지 빠졌었나? 지금 거의 회복됐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유망한 그 이렇게 시황 이렇게 해주는 애가 추천한 건 스타벅스?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약간 너무 이제 이런 쪽에 가는 것보다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주하라고 또 기업도 스페이스X를 사버리거나 다른 걸 해버리면 이 보완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비율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뭐 가령 탄탄하게 가겠다 그래서 뭐 40% 여기는 10% 뭐 좀 이제 좀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 뭐 몇 프로 이러면서 섞는 거잖아. 우리가 비율을 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 짜는 거잖아. 물론 하나에 올인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경험을 할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포트폴리오 짤 수밖에 없어. 이건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는 약간 미지에 대한 걸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도 조화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기업을 했을 때 내가 관심 가는 코스트코하고 구글이지. 구글 알파벳 A 구글. MS는 늦게 빠져나왔어. 여기는 챗GPT하고 뭐가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미래 성장성을 볼 때는 지금 별로 주도를 못한다. 얘네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승자는 하나다 이거야. 독식을 할 거다. 지금은 메타니 뭐니 다 투자하지만 결국엔 누가 남을 거냐 했을 때 일단 인공지능의 챗GPT나 제미나이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제 실제 경험을 다 하고 있으니까 챗GPT 제미나이 게임이 안 돼. 그 오픈클로가 최근에 나왔다가 이게 뭐야? 이제는 생성형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해? 제미나이가 그러니까 구글이 또 빠진 거야. 근데 구글 3.1인가 또 발표했어.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아니네. 그래 이 탄탄한 이 기술력은 신뢰를 받는구나. 오픈클로는 좀 약간 스타트업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서칭이나 이런 걸 할 때 제미나이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그냥 오픈클로는 딱 하나는 그거야. 내 모든 걸 연동을 시켜줘. 그 다음에 나 오늘 어디 갈 거야 예약 좀 해줘. 아니면 누구한테 이체 좀 해줘. 이게 내 개인정보를 다 주니까 얘가 실행을 해주는 거야. 이 차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각광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빠져? 대표적으로 사스 같은 통계 프로그램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PDF 만드는 아도비 뭐 20%인가 막 빠졌다고 들었어. 미리 빠지는 거야. 이제 걔네들은 투자 가치가 없어. 왜?
이제 걔네들은 안 해. 모든 게 이제 말로만 움직이는 세상이고 실행이 되니까 이제 다른 OS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 걸 하니까 관심 갖고 보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돈 버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방향성도 보고 그랬을 때 그 흐름과 경기 전망이나 할 때 같이 따라가다 보면 골드도 폭락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면 돼. 골드가 현재 기준에서 가령 뭐 15%를 하락했다. 그럼 난 들어갈 거야. 근데 사놔야 들어갈 거 아니야. 15% 빠진 걸 모르잖아. 아니면 고점 대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골드로는 돈 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5주 정도만 사놓고 그냥 흐름만 봐. 왜? 그럼 금은 왜 빠지지? 그럼 금 빠지는 이유는 뭐야? 금은 안정이랬잖아. 안정을 버리고 딴 데로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대부분 나스닥이나 이런 데가 올라가. 근데 요즘은 꼭 같이 그렇지 않아. 주식 올라가면 채권 떨어진다는데 그렇지 않아. 꼭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지금은 돈이 풀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또 같이 떨어지기도 막 해. 그래서 그 일반론이 이제 안 통해.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정해야지. 여기서는 막 가령 10% 빠지면 엄청난 거지. S&P 500에서.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지. 왜냐면 그만큼 살릴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패닉 오는 거지. 죽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코인이 있는 건데 얘가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인가? 여기에도 ETF에도 변동폭이 큰 게 있어. 그 중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거 ETF가 있고 AI 반도체 나는 이걸로 이제 하고 있고 반도체나 AI 반도체로 하면 얘가 20%야.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그러니까 거의 나스닥 100 변동폭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빠지면 마이너스 20까지 빠진다는 거야. 이제 근데 S&P 보면 10% 빠지면 많이 빠진 거거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거고 얘가 변동폭이 크고. 그러니까 20을 빠졌는데 내가 물타기를 해서 살려야 되잖아. 그럼 평소에 내가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하다가 얘가 20이 빠졌어. 20만 원 날아간 거야. 그럼 물타기를 해야 돼. 그럼 계산을 해봐야지. 얼마를 타야 내가 0을 만들지?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 거의 약간 계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감안해서 짜고 돈을 운용해야 되는 거지. 이해해? 그러니까 이 비중하고 따져가지고. 근데 얘는 또 탄탄한 만큼 쭉 가는데 많이 안 빠지는데 얘도 출렁일 때 엄청 빠지거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지. 근데 지금 시장은 고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한국은 뭐 고점이잖아. 그냥 그래프 보잖아. 그냥 빠딱 섰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보면 급등한 만큼 급락을 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돼서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 왜냐면 가치는 인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니야 하는 데가 오면 막 팔고 그러다가 또 빠지면 또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면 또 사고 막 이런 형태가 보여지는 게 내가 지금 경험한 건 코스피가 그렇고 코덱스 200 코스피가 그러고 우주 쪽이 지금 그러고 ETF 쪽이 배터리나 로봇 다 그래. 지금 고점에서 놀고 있어. 사람들이 미래는 이거다. ETF들을 알아보면. 그래서 물론 수수료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뭐 고민할 건 너무 먼 얘기고. 그랬을 때 얘를 뭐 가령 5%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기본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는 이래서 할 거야 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주목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가고 있지. 변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인공지능 한번 실패했던 건지는 알잖아. 20년 전인가 한번 각광했다가 이거 아니네 그랬다가 챗GPT가 이걸 살린 거거든 최근에. 그래서 얘가 엄청 그런 거고. 자율주행은 누가 살렸어? 배터리 자율주행. 그래 머스크가 살린 거야 자율주행은. 얘가 역대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대잖아 이번에 스페이스X 하면은 그 석유왕 로펠러 저리 가라 이제 넘어선대. 세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어. 그럼 앞으로는 이건 이미 다 알아. 이미 아는 거. 옛날에 여기 들어갔다 아직도 물려 있어. 이 우리 DNA 해가지고 생체 만들고 하는 진 유전 어떤 그런 공학.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도 하나 있잖아. 이슈가 대치육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슈가 되는 게 있어. 근데 비욘드 밑에 쫄딱 망했거든. 그러니까 난 타이슨을 그냥 사고 있고 꼭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거 한번 쳤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밑에서 노는 애들이 꽤 있어. 마이너스 50이야. 마이너스 50이야. 그리고 미국의 상장주 절대 사면 안 돼. 내 한 예로 빨리 얘기해줄게. 쿠팡이 그래. 60에서 시작했어. 30이야. 이제 반 떨어졌으니까 바닥 정도 온 거라고 보는 거지. 들어갔어. 이렇게 어디까지 갔지? 7까지 갔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13가 얼마인가 지금 그 정보 공개 때문에 25인가 됐다가 떨어졌어. 이때 내 수익률이 갑자기 5에서 10%가 된 거야. 쿠팡이. 왜 물타기 했거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출렁거리니까 이 정도에 그래 15면 뭐 반에 반이니까 물타기 하고 싶지 않겠어? 했지. 근데 7까지 가니까 이제 돈 없는데 달러를 못 바꾸는데 환전하면 이게 비율이 지금 수수료 따지면 거의 5% 날라가거든. 이거 어떻게 그래도 한번 이제 이때는 나와야 돼 그러면서 좀 물타기 하고 그래서 좀 버티고 이제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버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서 했다가 요때 며칠 3일? 3일 만에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구 공방 받다가 빠진 거. 이게 딱 3일밖에 안 주더라고. 싹 팔고 그리고 나 몇 주만 해놓지 뭐 얘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몇 주를 사는데 그게 또 마이너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친 거지. 얘는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 난 얘 솔직히 말하면 팔고 싶지. 물리적으로 직원을 대하는 거나 어떤 우리나라를 대응하는 거나 외교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나 이런 거 볼 때는 솔직히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투자하고 싶지 않지. 이 패러다임이나 바꾸는 데는 미리 본 거니까 나는 상장한 거 들어갔을 거 아니야 보다가. 근데 이렇게 빠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욘드 밑은 100이야 101까지 찍었었어. 근데 지금 7 밑에서 놀아. 그 정도야. 그랬다가 갑자기 얘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루 만에 갑자기 그래프가 진짜 거짓말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날 갑자기 30%? 쫙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야? 갑자기 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빨갛게 뜨는 거지. 난 우연이야. 난 자주 보지도 않아. 그냥 갑자기 30몇 프로? 뭐지 이거? 근데 나는 이제 사업하니까 몇 주 안 됐거든. 근데 막 팔았지. 팔고 사고 하고 몇 번 이제 수익 내고 그 몇십만 원 되지. 몇 주 안 되는데도 비율이 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딱 하루. 그리고 다음날 원위치. 이런 기회는 이제 온다. 물려도. 근데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 미국 애들 기업은 특히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고 삼아 얘기해 주는 거고 ETF는 그렇진 않아 잘. 이제 또 빠진 만큼 또 출렁거리고 이제 간격을 보면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대제품은 물타기 하잖아. 그러면 빠지는 게보다 올라가.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시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려. 그렇게 장기간 돈이 묶여. 아무래도 그랬고 내 경험상 중국 CES 300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안 해. 중국은 절대 안 봐. 그러면서 S&P 500에 그냥 하루 1년에 4%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들게 하지. 그 아내한테 그래. 내가 삼성전자 5만전자일 때 있었다. 그때 그럼 다 샀어야 되지 않냐. 당신 얘기대로 한다면. 그때 당신 샀냐. 못 샀지 않냐고. 삼성전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경영 리스크에다가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어. 하이닉스 뭐가 있어. 미래 하나도 안 보였거든. 다 그렇게 얘기했어. 5만전자 얘기했대. 그럴 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이번에 경험했잖아. 저력이 있구나. 난 삼성전자가 그때 교체되는 줄 알았어. 100년 기업 없다. 망한다. 왜? 영원한 기업은 없으니까. 우리 기간에 영원히 될 것 같아? 아니야. 100년 가면 잘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징조는 많이 보여. 지금 내 눈에는 보인단 말이야. 일반 직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 있는 현장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알잖아. 기관의 미래를 생각해 뭐래. 아니잖아.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궁금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 업무는 그냥 수제처럼 하는 거 일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기.
미래를 논의해? 활발해? 학습 동아리가 있어? 뭐가 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직장이니까. 그럼 위에서 헤드에서 이제 통제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정책적 이슈. 그럼 등급판정이 언제까지 이게 맞아? AI로 기계로 돌릴 거야? 그러면 기계로 돌리는데 사람 필요해? 없겠지? 근데 품질을 왜 평가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야. 수만큼에 대한. 근데 마블링에 대한 그 대치점이 아직 존재하잖아.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아? 왜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 일관되게 가져왔으니까 정책을 바꾸기 힘들지만 농가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7번이 좋다고 갑자기 얘기해봐. 9까지 만들지 마세요. 이게 돼지에서는 있었단 말이야. 실제 돼지는 그래. 연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마블링이 너무 많으면 느끼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방 분포도가 그러니까 3% 정도? 이 정도가 좋지. 5상 넘어가면 노우. 이게 미국이나 이제 연구 보고서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거야. 그런 유도를 하는 거야. 근데 농가들이 그걸 안 하고 마블링 관심 없잖아. 냉도체 해야 되거든. 근데 온도체로 지금 하잖아. 그리고 규격만으로 팔고. 그지? 그러니까 그 맛에 대한 거보다는 그냥 형태. 그러니까 빠르게 내는 거야. 빠르게 농가들이. 그러니까 181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육돼지가 맛있는 이유는 오래 키워서지. 결코 유전적으로도 있긴 하지. 쫀득함이나 이런 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가볍게 한 문장으로 영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잡는 법. 과거에 이랬고 이래. 그럼 앞으로는 뭐야? 일단 나와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우주. 그냥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걸 이뤄낼 토대가 지금 AI하고 양자의 어떤 기술. 0과 1로 우리가 모든 코드가 0 아니면 1이야. 이걸로 모든 걸 계산하다가 0과 1이 아닌 어떤 다른 세 가지 경우수. 그러니까 8배수로 지금 구성한 게 양자 컴퓨터야.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려워. 근데 그걸 찾아낸 거지. 양자 얽힘이든 뭐든 하면서 이 어떤 양자들의 속성으로 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0과 1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신호나 어떤 걸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게 양자니까 엄청 빠를 거 아니야. 속도가. 그러니까 그 속도로 계산이 되니까 0과 1과 이 판단을 굉장히 따닥따닥 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0과 1이 이제 0과 1이 아닌 어떤 배수로. 근데 이거를 이제는 예전에 전자로 했다면 지금 최근에 어제는 중국에서 광자로 했다는 거야. 근데 광자는 이제 좀 가둬놓고 뭐 복잡하게 설명하던데 내가 이해한 거는 이제 확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만들어서 전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빛을 어떻게 가둬가지고 빛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우주 한번 가야지.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래도 국힘으로 국가의 어떤 애국심으로 그리고 이 토대는 AI 반도체. 그래? 로봇도 앞으로 이제 일세상을 로봇이 다 좌우지하지 않을까? 로봇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ETF 기본 ETF에 이제 그 기업은 뭐야? 그럼 AI를 잡는 건 난 구글로 받고 다르게 볼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은 오픈클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코스코나 스타벅스 같은 걸 이렇게 꾸준히 해서 배당해서 왜냐하면 올라간 만큼 빠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을 떠나면 진짜 여기서 노는데 이거 물가격에서 나오려면 엄청 커. 못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 시대는 변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화폐에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하고 국가에서 국가를 돈을 줄 때는 이체 수수료 뭐니 은행 간이 많이 감시되고 막 하니까 그 감시에 탈출된 게 비트코인이었잖아. 감시가 더 할 수 없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음성적으로 활용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ETF가 나왔어.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다 이제 상용화되고 하면서 기관들도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온 게 미국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어떤 비트코인 옹호의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1달러에 고정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근데 이 고정을 했을 때 이 값어치를
미국 채권을 사게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해라. 이걸 법제화하면 이제 코인을 이제 주고받을 때 우리가 한 코인을 사면 채권 내가 하나를 사는 거야. 내가 산 건 아니지만. 그럼 미국 국채 수익을 계속 하니까 이게 얼마겠어. 전 세계적으로 가령 뭐 하루에 100조라고 하면 100조를 미국 국채를 하루에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들어올 거니까 미국 은행에 그럼 빚은 가릴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축 통화의 가치를 가지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건 반드시 된다라고 봤는데 내가 재민아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러면 솔라나지 이런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만 던진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든 거지. 스테이블 코인 내가 볼 때 이거 가능성이 커 보여. 옛날 내가 양자컴퓨터 고민했듯이. 그러면 난 진짜 이제 직접 투자하고 싶거든. 그러면서 우주도 얘기했던 스페이스X 하는데 스페이스X 투자를 못하면 직접 못하잖아. 우리 비상장이니까 이제 뭐 ETF 저기 하나증권인가 만들어서 이제 직접 투자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을 사면 돼요. 미래세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일반 외국인이 미국의 상장 주식을 사는 건 되게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안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지. ETF를 사거나 우주, SPX 뭐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ETF를 사거나 그 관련 기업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되면 내가 이해한 거야. 내가 이해한 거. 얘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말이 많거든. 솔라나는 네트워크 망이다. 망.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고받고 뭔가 이렇게 쏘거나 할 때에 비트코인은 금이다. 너무 무겁대. 이거 비트코인을 우리가 주고는 받는데 이걸 전 세계에서 동시에 움직이거나 할 때 이 망 자체를 쓰기에는 얘가 너무 무거워서 금이라는 거야. 코인계 금. 가치는 큰데 움직임이 너무 둔해. 그래서 금처럼 그냥 갖고 있으면 든든한 백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지 이걸 뭘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개념. 금같이 비트코인. 근데 솔라나는 이제 대안도 나오긴 했지만 솔라나는 그게 아니라 약간 비트코인에 비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망을 쓰는 게 저 아까 얘기했던 마스터카드나 기존의 카드사들이 코인화되면은 신용카드를 안 쓴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인 결제하니까 신용카드 쓸 일이 뭐가 있어. 그잖아. 수수료 안 내지 뭐 안 내지 국제적으로 아무나 돈 보내도 되지 어디 가서 쇼핑해도 그냥 코인 결제하면 되지 이렇게 모든 게 변할 거라는 세상을 나는 이제 느끼니까 그런데 그 망이 솔라나는 거야.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사활을 건 게 그 신용카드 업계가 솔라나 망을 사용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 코인의 거래 규모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코인 자체를 사기보다 이렇게 스테이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솔직히. 난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꾸준히 얘를 가지고 하다가 최근에 그냥 비트코인은 얘도 한번 그냥 사볼까 이러면서 좀 한 건데 조금 한 게 400이 들어가 있고 10,000원 시작을 했어. 비트코인 10,000원만 처음에 넣어놓고 그냥 아, 10,000원만. 물타기 했는데 10,000원에 물타기 하다가 10만원 넣고 10만원 물타기 하다가 장난 아니더라고 이 변동폭이. 그러니까 진짜 해보라는 거야. 그러고도 얘는 변동폭이 마이너스 3, 4 움직이더라고. 솔라나는 20만 원 정도 평균이라고 보면 얘가 지금 목표가 한 80이거든. 이게 박 터졌을 때 한 4배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왜냐면 매도 시점을 봐야 된댔잖아 아까 타이밍. 그럼 중간중간 사고 파는 거는 이제 개인 성향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언제 이제 올 거냐. 그럼 내가 사고 팔 거냐 기다릴 거냐 이 개념이잖아. 그렇다고 지금 다 사냐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판단을 본인이 해야 돼. 자기 성향에 맞춰서.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안 돼.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 지금 내가 뭐 아파트 어디 사라 그런다고 한들 욕 뒤지게 할 거 아니야 떨어지면. 정말 추천하면 안 되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얘기해주고 현재 나온 거 우주도 가시화됐고 여기다 데이터 센터 진다는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 지면 지금 그 동네 전기료나 이런 게 엄청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머스크가 태양에너지 쓰지. 자기는 로켓 위성하고 다 안착했잖아. 메타도 성공했잖아. 로켓 쏘고 회수하는 거. 둘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상용화가 멀지 않았거든. 그냥 로켓 실어가지고 보내고. 지금 이제 미 국방부에 의뢰했대잖아. 내가 앞으로 20만 개 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거다 져놓고.
그러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건 소핵 원자로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 원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각 데이터 센터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 4시간짜리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대담이 있거든. 난 그걸 그냥 쭉 다 들었거든.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 그 분야가 엄청 많아. 그래서 걔가 얘기한 흥이 지금 태양 에너지? 태양의 반딧불 개념처럼 수용 원자력? 그치?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에 지금 대안으로 그냥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물론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지. 왜냐면 유럽이 지금 쫄딱 망한 이유는 뭐야? 친환경 에너지에 뭐에 원전 다 빼게 하다 뭐 하다 하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가스 끊기고 하면서 아주 박살났잖아. 이상은 멀고 현실은 그러니까 다 돌리고 있고 미국이 이제 유럽 안 도와줘. 아 너네가 우리한테 뭐 한 게 있어? 유럽 미국 이제 어떤 이 전문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이 유럽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좀 등에서 좀 내려오지 좀 떨구고 싶은데 떨구지 못한.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걸 한다는 거죠. 예전 모든 대통령이 그랬대. 시작은 거기서 했지만 좀 좀 이제 그만 좀 떨어져줘 막 이런 개념. 거기가 IT가 없잖아. 유럽 쪽이 리스크잖아. 명품이고 뭐 화장품이 뭐 이런 게 있지. 근데 지금 유럽도 많이 뜬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몇 프로 올랐어요. 이제 이진우의 송경제 내가 듣거든. 7%요. 왜 그러겠어? 우리가 올해 40% 올랐잖아. 그래서 2등이 얼마 올랐는데 17%요. 대만. 뭐 그러면 3등은요. 일본 12%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심 갖고 우리나라 이런 분야의 ETF로 관심 갖고 하면 좋겠어. 일찍 왔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궁금한 거 당장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하라고 권하긴 하지만 모험이다. 알았지? 과장님 뭐 있어요? 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애들은 나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거든. 뭔가 미래에 가치가 있는. 그래서 아니야 결국 뭐 올라가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기본 나는 코인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이야 지금도. 아 경제 공부하고 있어요. 투자 타이밍하고 이런 거. 잘 그래서 드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공부보다도 중요할 수 있어. 엄청 중요해. 아무리 결혼 잘하고 해도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 없어. 애 셋 낳아도 안 돼. 아 진짜 내가 얘기 안 했나 저번에 얘기했지. 화원이랑 할 때 내 1차 목표가 가계 독립 만세였다고. 결혼할 때 가계 독립 만세 재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예외 교육비. 교육비는 타이밍이야. 그때 안 주면 안 돼. 내 경험이 말해. 교육비는 그때 넣어줘야 돼. 물론 내가 영어학원 보내려고 했지만 120만 원 부른 바람에 못 보냈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싸요? 영어학원. 근데 나는 하나가 아니야. 하나 하면 둘이 있고 셋이 있었거든. 그러니까요. 물론 셋째는 안 태어났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럼 뭐야 그때는 EQ가 유행했다고. 그래서 EQ 해서 체능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한글 늦게 뛰자. 한글 천천히 하자.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해. 첫째가 한글도 늦게 뛰고 이런 판단이 주요했지. 근데 이 부모로서는 되게 모험이야. 안 되는 한글 공부 자꾸 막 가르칠 거야. 아니면은 진짜 그런 학원 공간을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부모가 판단을 해야 돼서 그런 입장에서 그치? 어렵다. 어려워? 너무 많은 걸 또 얘기했구나. 쉬운 거부터. 오늘 무슨 얘기를? 아니야. 그냥 또 이제 현실로 오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앞에 얘기한 거는 자기 안 해도 뭐 헝치 뭐 세상 움직이는 거지 뭐 이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게 현실이잖아. 근데 재밌게 여기면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 난 다이나믹 했던 것 같아. 애도 다다익선 아내하고 했는데 딸만 하나 더 낳자 하다가 이제 막내가 아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딸 같은 아들이 한 둘째가.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좋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새 쌍둥이를 낳아서 우리가 키웠으면 달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만약에 셋을 키운다면 근데 한 번에 들어온 거 같잖아. 그게 경제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데 여기서 하나 놓치는 건 나는 첫째 둘째는 거의 의무감 책임감에 키웠어. 셋째는 선물이야. 정말 얘는 그냥 예뻐했어. 아내가 나한테 경고했어.
여보 셋째를 보는 눈빛이 첫째와 둘째와 달라. 얘는 뭘 해도 예뻐. 그래요? 후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모르잖아. 네가 아무리 첫째 나봐라. 특히 엄마는 내 애는 뭐 명문 고등학교 가서 명문 대학교 가게 웃기고 있네. 그거부터 깨져 이제 일단. 애들이 학원 가네 안 가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가 대학을 나온 엄마들은 특히 착각을 해. 내 애도 당연히 대학 가겠지. 이거 깨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엄마들은 특히 이때 우울증 와. 여보 왜 그렇게 기대해? 애 인생이야 좀 내비로 둬. 당신 사는 거 아니잖아. 이걸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물론 여자도 나같이 좀 이렇게 두는 스타일도 있을 거야. 방목형.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올 이야기죠. 아직 멀긴 하겠지만. 그래. 근데 이 진짜 판단해야 돼. 자기가 방목을 할 건지 실제 통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할 건지. 나는 거의 방목형이거든.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고 그렇게 여기게 해. 그러니까 야 학원 가는데 왜 학원 가는데 엄마가 차를 태워다 줘. 네가 가. 야 4살, 6살 너 못 가? 학원 차 타고 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엄마는 못 믿어서 데려다 주고. 근데 엄마와 아빠의 성향을 알잖아 애들이.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요? 이러면 놀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차이가 이제 큰데 물론 좋아야 어떤 게 맞다고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얘기한 거야. 첫째는 그게 너무 강박관념인 거지. 얘가 번아웃이 왔어. 그래서 군도 면제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왔어.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쉽게 얘기는 하지만 얘가 한 3년이 갔거든. 그러니까 한 사수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2년 차에 오니까 아주 힘들었어. 근데 얘가 이제 얘한테 얘기했던 것들의 하나는 우리 집의 토대는 가족회의라고 때 매주 금요일날 하고 가족회의를 해. 전체가 모여서 밥 먹거나 회의를 하는 거야. 너네 뭐 할 거야?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 때 새해 계획을 짜. 우리는 지금 잊은 적이 없어. 이거 서로 간에. 그날 꼭 와야 되고. 세 번째 원칙은 행사는 무조건 필참. 너 수능 간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분명하게. 얘네가 수능을 보거나 뭐 시험 본다고 어디 행사나 뭐 생신이거나 할 때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이거 빠지면 안 돼. 첫째가 이걸 후회했어.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갈 때가 있었거든. 설이라고 이제 인사차. 근데 15일 간격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걸 후회하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나 분명히 얘기했거든. 행사 때는 빠지면 안 된다. 1년에 몇 번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시험 봐도 빠지면 안 돼. 이거 원칙은 지켜온다. 이게 되게 중요해. 애들한테 얘기할 때 특히. 네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놓쳤어. 네 번째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 교육비는 선투자하는 건 아까 얘기했고, 애들하고 대할 때, 21살에 독립. 독립이요? 독립. 지금 대학교 얘네 장학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 안 했어. 너 대학 갈 때 네가 월세? 그럼 월세도 네가 벌어서 해. 아르바이트 기본. 등록금도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 등록금도 장학금 받고 생활비도 해서 처음에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 둘을 한 번에 시켰거든.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청 이렇게 했겠지. 미쳐 뒤지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알바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첫째는 뭐 좀 약간 연구 쪽으로 가서 나중에 갚는 쪽으로 하고 지원은 이제 월세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중요해. 21살에 독립해라.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엄마는 형평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 라식을 해줬어.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안경을 안 쓰고. 그러면 셋째는 나중에 라식 할 거 아니야? 너 눈 안경 안 쓰면 20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는. 나 지금 마이너스인데 간당간당한데.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 재미있게. 어느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시작하면 끝도 없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냥 이걸 하나의 어떤 약간 미션 혹은 이렇게 좀 재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안 해도 돼. 왜 이거 쓸데없이 고민에 빠지려고 그래. 근데 하면 버라이어티해져. 다양해지고 시각이 넓어지고 아이한테 줄 것도 많고 대화도 풍부해지고 중요한 건 부가 쌓여. 부동산 돈 못 벌어 이제 니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 모습 박을 거기 때문에 못 들어와. 진짜 5년 안에 못 들어오고 만약 이재명을 민주당이 또 하면 또 이거 유지하면 10년에 못 들어와. 니네 지금 못해. 내가 볼 때. 만약에 한번 딱 열어주잖아. 니네가 신호 처음에 할 때나 이럴 때 대출을 풀로 땡겨줄게 이런 게 열리잖아. 무조건 해야 돼. 빚으로서 무조건 해야 돼. 그때는. 지금 정부는 그 정도로 옥죄. 하나 갖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아, 나 지금 이건 이러면 안 되네. 기회가 박탈됐다고. 그래서 난 되게 부정론자야. 문재인 정부도 욕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 투표를 안 했어. 선거를.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재명이 또 그래. 부동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게 뭐 이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무튼 부동산을 해서 그래 다 뺐잖아 내가. 부동산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뭘로 할 거냐 이제 코인을 번 애들이 부동산 기본적으로 하고 타워밸리스나 뭐나 사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데 나는 부동산이 지금 여기 있다고 보지 않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 서울은 여기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서울은 이렇게 가 진짜 서울이 이래. 지방은 그렇지 않아. 지금 지방은 기본 20% 빠져 있어. 35% 빠졌다가 좀 중간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시장을 잘 보고 어디에 산다고 하면 지금은 늦지 않아. 지방은 특히. 근데 초대. 아 그래?